자, 그럼 이어서 직계법 풀이 외 풀이법인데 얘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넘기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건 중요하니까. 자, 일단 명제에서 P이면 Q이다 뭐 이런 거 아시죠? 그죠? 요걸 이제 조건 명제라고 그래요. 또는 가흔 명제라고도 하고 요즘에는 현대 논리학은 문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더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요거에 역과 이가 있어요. 역은 요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Q이면 P이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가 있어요. 그 양쪽에다가 이렇게 부정을 붙이는 거예요. 부정을. 자, 그 다음에 요걸 대우라는 게 있는데 얘를 넘기고, 그러니까 역과 이를 동시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죠, 요거. 그죠? 자, 그러면 이 조건 명제는 참이라는 전제가 없는 한 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얘가 참이라면 얘도 무조건 참입니다. 그러니까 원 명제가 참이라면 조건 명제의 대우 명제도 참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역이라고 하고 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가 참 얘는 참이냐? 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논리학에서는 모르면 거짓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A 또는 B 얘를 선언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 and B 그러니까 기호는 엄청 종류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걸로 통일을 할게요. 이게 또는 이게 and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nd는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죠. 또는은 반대다. 얘는 연언 문장이라고 합니다. 얘는 그리고 얘는 또는이에요. 그러니까 A 또는 B다 라고 했을 때 둘 다 성립해야 되는 거죠. 둘 다. A 또는 B는 그러니까 A and B는 둘 다 성립해야 되는 거고 A 또는 B는 A여도 참이고 B여도 참이죠. 그렇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선언지 제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자, A 또는 B에서 not A면 무조건 B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학생이 있는데 얘는 남자 또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쟤는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여자가 아니래요. 그럼 무조건 뭐죠? 무조건 남자겠죠. 그죠? 남자가 아니래요. 그럼 무조건 여자겠죠. 왜냐? 둘 중에 하나니까 무조건. 그죠? 이거예요. A 또는 B에서 A가 아니래. 그럼 무조건 B인 거예요. 이게 무조건 참이 됩니다. 이게 선언지 제거라고 하는 거고 요거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시험지 푸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요 소양평가는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이해가시겠죠? 얘는 둘 다 참여해야 되고 얘는 한쪽만 참이면 참이다. 자, 얘는 대우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장도 하나 알아둡시다. A 또는 B이면 C다라는 문장이 있다 해봅시다. 그럼 얘를 대우를 취하면 얘가 not C이면 not A 또는 B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얘를 풀면 not C이면 not A 요게 바뀌어요. and로 바뀝니다. not B다로 바뀝니다. 이해가시죠? 이거 이제 기호하는 건데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전제로 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참고짓에서 사실은 직계법 1, 2번이 더 많습니다. 유형은. 왜냐면 이렇게 1, 2번은 제약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번에 뭐 조건 명제 있으면 안 돼. 범인이 한 명이어야 돼. 뭐 이런 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데 여러분의 그 소양 평가는 그 시험이 그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푸시면 되는데 좀 더 어려운 내용들은 이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푸냐? 일단 선지를 대입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이걸로 푸세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거죠. 남을 거짓말쟁이 또는 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풀이한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거죠. 자, A 또는 B의 형태로 나오는 걸 찾아서 자, A 또는 B라는 건 A, B 둘 다 해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A가 아니고 B여도 되고 A만 여도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세 개로 쪼개서 풀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오래 걸려. 자, 그 다음에 이 좀 약간 하수분들이 푸는 요령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원래는 정석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모순을 찾아가지고 모순대로 찾아서 걔가 참이거나 얘가 거짓이 되니까 그렇게 찾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현학적인 얘기고 그건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시간 안에 절대 못 풉니다. 왜냐? 이 모순을 찾는 행위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학자분들이 천천히 앉아서 푸는 거고 우리는 수업 목적상은 무조건 선지대입법 아니면 1번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를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예를 볼게요. 자, 이 문제 볼게요. 성현회사, 우리 회사 좋은 회사죠? 자, 4명, 5명이 있습니다. 자, 2명의 당직 근무래요. 그래서 야, 네가 당직이야. 네가 당직이라는 건 직회법 1번인데 일단 2명이 되는 순간 직회법 1번을 못 쓰고요. 자, 여기 보니까 조건 명제가 들어있네요. 그럼 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입법이 무조건 빠른데 이 경우는 대입법이 안 돼요. 뒤에 5, 6, 7번 보시면 그런 케이스가 가능한데 그건 뒤에 보시기로 하고 이건 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대입하는 순간 더 복잡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누군가 쟤는 거짓말을 말하고 있어. 쟤는 참말을 말하고 있는 애를 딱 끄집어내요. 누가 있죠? 얘죠, 얘. C가 E의 말이 거짓말이야 라고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C의 말이 참이거나 C의 말이 거짓말인 경우로 나누어서 쪼개서 풀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4명 중 1명만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C의 말이 참이면 E의 말이 뭐예요? E의 말이 거짓이라고 하는 말이 참이 되니까 E가 거짓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다 뭐가 돼요? 참말이 됩니다. 왜 그러죠? 거짓말 한 사람이 1명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A와 B 중 당직인 사람이 있다. 얘를 기호하면 A 또는 B가 당직이다예요. 그럼 얘가 거짓이니까 not A 요게 기호가 바뀝니다. and not B입니다. 그러니까 A도 당직이 아니고 B도 당직이 아니어야 돼요. 그럼 A, B, C, D, E를 쓰면 A도 당직이 아니고 B도 당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나는 당직이 아니다. 맞죠? 참이 맞고 not A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D가 당직이 아니라면 A도 당직이 아니래요. not D면 not E, not B인데 이게 뭐예요? 지금 현재 참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참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 B하고 D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B면 D다로 바꿀 수 있죠, 대우를. 근데 이건 알 수가 없어요, 현재. 알 수 없는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C 또는 E가 당직이면 여기 여기까지 된 거죠. not D면 not B. 자, C 또는 E가 이렇게 써보면 기호화를 해볼게요. C 또는 E가 당직이면 A도 당직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대우를 쳐볼게요. not A면 not C 그 다음에 and not E가 됩니다. 아까 봤었죠? 그럼 얘도 당직이 아니고 얘도 당직이 아니어야 돼요. 그럼 얘도 당직이 아니고 얘도 당직이 아닙니다. 그럼 되나요? 오늘 당직은 2명이어야 되거든요. 당직인 애가 1명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C가 X라는 거예요. C가 거짓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일단 얘네들은 안 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C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얘는 참입니다. 그러니까 E가 거짓말했다는 거에 부정이니까 E는 참말을 하죠. 그럼 E에 따라서 A 또는 B가 당직이 됩니다. 자, 그런데 A가 얘기했어요. A, B, D는 모두 참말을 말할 겁니다. 자, A가 얘기를 해요. 나는 당직이 아니래요. 자, 이거 뭐였죠? 선언지 제거 기억나나요? 자, A 또는 B에서 not A니까 무조건 B입니다. 그 얘기 뭐냐? B는 당직이에요. 그러면 당직이 아니게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내가 당직이 아니면 여기 있잖아요. D가 당직이 아니면 B가 당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B가 당직이면 D가 당직이라고 했죠. 그럼 얘 당직입니다. 자, A가 당직이 아니면 아까 A가 당직이 아니면 C도 당직이 아니고 그 다음에 E도 당직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얘도 아니겠죠? 2명 맞나요? 맞죠? C가 거짓말했고 당직인 사람은 B와 T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풀이가 뭐냐? 바로 누군가 거짓말을 말한 애를 잡아내. 그래서 풀이를 한 겁니다.
자, 2번을 가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한 사람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조건 명제가 있죠. 자, 이 경우는 풀이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걸 보는 거죠. 자, 여기서 한 사람만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찾으래요. 자, 그럼 일단 정답은 얘 아니면 얘입니다. 왜냐? 여기서 걸러지기 때문에 C가 참이라고 하는 경우, C가 거짓말이라고 한 경우를 따져서 한쪽이 아닌 것만 찾으면 다른 쪽이 참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C가 참이면 E는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E가 거짓말을 했어요. 한 사람만이 거짓말을 하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다 뭐예요? 참말을 말해야 됩니다. 그럼 얘가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으면 얘가 성립하는 거고요. 그러면 E는 참말을 하게 되고 C가 거짓말쟁이. 얘가 성립하면 E가 거짓말쟁이.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얘네들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문제 풀 때.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C가 참인데 A가 참이면 D의 말이 거짓말이래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이 뭐냐? 여기서 이거의 거짓이기 때문에 not D의 D니까 D가 되는 거예요. A가 참이면 D가 참이냐? D인데 A가 참이면 D가 참. 맞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돼서 이게 된 거예요. 맞은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B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대요. 성립하죠. B는 참말하고 있잖아요. 자, C의 말이 참이면 D의 말도 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C의 말이 참이면 D의 말도 참이래요. 그런데 C의 말이 참이니까 D의 말이 참이 맞죠? 성립했죠. B번도 성립합니다. 자, D번을 볼게요. D의 말이 거짓이면 C의 말은 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B의 말이 거짓말이면 C의 말이 참이라는 건 not C이면 B거든요. 근데 not B, not C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not B이면 C라는 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요거 세모라고 놔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립을 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판단하면 돼요. 이게 거짓이면 얘는 무조건 참이고 E가 거짓말쟁이로 정답 5번을 찍으면 됩니다. 자, 예를 볼게요. 자, E가 참이니까 A가 참말이면 자, A, B, D에서 얘네들은 무조건 참입니다. A가 참이면 not D가 되겠죠. D가 거짓말쟁이가 맞아요? 맞죠. 왜냐면 참인데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두 명이죠. 성립하지 않습니다. 끝. 그래서 이게 맞고 E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가 두 명이잖아요. 여기 한 명, D가 거짓말쟁이. 이 순간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도 보면은 이 문제는 문제가 뭐냐? 한 명의 진술은 거짓이고요. 나머지는 참일 때 항상 참인 걸 골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일 수도 있고 아닌 건 참이 아닌 거죠. 항상 참인 건 아닌 거죠. 항상 참인 것과 참일 가능성이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도 D가 보이죠. 그럼 D의 말이 참일 때, D의 말이 거짓말일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D의 말이 참이면 E의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A가 인사팀을 담당하고 B는 참이다 라는 말이 거짓말인 거죠. 그죠? 그럼 A는 E의 말에 따라서 A는 인사팀이 아니고요. 또는 B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죠? B는 참말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거짓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더니 한 명의 진술만이 거짓이고 나머지는 참이니까 여기서 A, B, 그다음에 C가 다 참이에요. 자, 뭐죠? B가 참이니까 A는 인사팀이 아니다. 자동으로 선택되죠. 그죠? 선언지 제거죠? B가 참이니까 B가 거짓이라고 하는 게 선택되지 않으니까 A는 인사팀이 아닙니다. A도 인사팀이 아닌데 팀장이라 했으니까 일단 땡. 그렇겠죠? 자, B는 영업팀을 담당합니다. 이게 참이니까 B 영업팀 and C는 팀장이 안 됩니다. 그렇죠? 둘 다 가능하죠. B가 영업팀이에요. 근데 B는 총무팀장이 된대요. 뭐 일단 안 되겠죠. C는 팀장이 될 수 있다. 맞네요. 일단 맞아요. 자, D는 아직 모르니까 B를 봅시다. 이게 참이거든요. E가 총무팀이 된대요. 그럼 E는 영업팀장. 이것도 안 되죠. 일단 그죠? 자, C. D는 총무팀이 아닌 다른 팀이래요. D는 다른 팀입니다. 일단 뭐 재무팀장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겠죠? 자, 이 상태로 이제 요걸 보는 겁니다. D가 거짓이면 E는 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A는 인사팀을 담당해요.
담당하고 B의 말은 참말입니다. B가 참말이죠. A, B, D가 참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죠? 이건 똑같고 A는 인사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땡. 그렇겠죠? 자, D는 다른 팀이에요. 그러니까 재무팀장이 된다고는 할 수 없죠. 땡. E는 총무팀입니다. 땡. 요거죠, 요거. C는 팀장이 될 수 없다. 얘도 요거랑 똑같거든요. B 영업팀인데 B는 총무팀이라 틀렸죠. 그래서 무조건 C는 팀장이 될 수 없다. 요거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3번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여러 번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4번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해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험장에서 풀지 않는 게 좋긴 한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얘도 봤더니 A의 진술은 진실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거짓말이다 참말이다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명이 범인이고요. 범인은 목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명 중 한 명의 목격자가 있고요.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이렇게 써보고 그리고 범인과 자, 목격자로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D가 참인 경우, 그러니까 D가 참인 경우면 A의 진술이 진실이니까 이게 참이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E가 범인임을 목격했대요. 그 목격자가 E죠. E, 그죠? E가 목격자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E가 범인인 걸 목격했으니까 얘가 목격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뭐예요? 참말을 했으니까 E가 범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범인이 될 수 없죠. 왜냐? 목격한 사람은 범인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범인이 아닌 3명 중 목격자 된다고 범인이가 2명이에요. 2명. 자, 그 다음에 3명의 진술은 진실이고 2명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얘가 참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범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얘가 범인인데 범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C가 범인을 목격했대요. 목격할 수 있어요? 없죠. 얘가 목격자인데 어떻게 목격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범인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럼 얘가 뭐예요? 참말을 했겠죠. 왜냐? 거짓말을 한 사람은 2명이니까. 그렇죠? 그럼 C를 볼게요. C는 나는 범인이래요. 범인이 되겠죠. 범인이 2명이니까 얘는 범인이 아니겠네요. 범인이 결정 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똑같이 자, 이렇게 놓고서 이번에 얘가 거짓말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가 범인이고 얘 목격자입니다. 제가 거짓말이니까 A의 진술이 거짓말인 얘도 거짓말이죠. 그럼 거짓말 2명이 결정났으니까 얘는 참이 되겠네요. 참. 그렇죠? 그럼 얘 거짓말이에요. 범인을 목격했다를 한 말이 거짓말이니까 아직 모르는 거죠. 범인인지도 모르고 목격자가 아니에요. 왜 거짓말이니까. 근데 얘는 진실입니다. 진실이니까 얘가 목격자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C가 범인을 목격했다고 했으니까 얘가 범인이 되겠죠. 그리고 목격자는 이제 없어요. 목격자는 한 명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범인이 아니다. 얘는 범인이 아니겠죠. 나머지 범인은 모르죠. 둘 중에 하나는 누군지 몰라요. 자, 이 상태로 진짜 반드시 범인이 아닌 건 A는 범인일 수도 있고 범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B는 무조건 범인이 아니죠. B가 정답이죠. C는 범인일 수도 있고 범인이네요. C는 무조건 범인이고 D는 모르고 E도 몰라요. 범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범인인 건 누구다? B다. B.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굉장히 어렵죠.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대입을 하면 됩니다. 선지를 대입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범인이 2명이에요. 그러니까 직해법 1번을 쓸 수가 없죠. 자, 그 무조건 이 선지부터 넣어봐요. 자, A, B가 범인이라면 2명이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2명이 거짓말인지 봅시다. B나 C 중 한 명만 범인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B나 C 중 한 명이잖아요. 범인이 아니래. 범인이잖아요. X. E가 범인이래요. 아니죠. 범인이 확실해. 맞죠? 내가 범인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X가 몇 개예요? 3개죠. X는 2개가 나와야 돼요. 자, D를 넣어볼게요. B나 C 중 한 명만 범인이냐? 아니죠. 확실히 범인이 아니래요. 맞죠? E가 범인이래요. 맞죠? A가 범인이 확실해요. 아니죠.
제가 범인이요. 맞죠? X가 2개. 정답 끝.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또 의심의 또 대망이죠. B, C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B나 C 중 한 명만 범인인데 둘 다 범인이니까 X예요. 확실히 범인이 아닌데 범인이죠. 제가 봤는데 E가 범인이래요. 아니죠? 일단 X 3개 끝. 안 됩니다. X가 2개여야 돼요. 자, 이렇게 넣어봅시다. B나 C 중 한 명만 범인. 참이죠. 전 확실히 범인이 아닙니다. 범인이에요, 얘. E가 범인이래요? 범인 아니죠. 범인이 없어요, 둘 중에. A가 범인이 없어. 3개 끝. 이렇죠?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을 보게 되면 얘도 자, 용의자가 있는데 2명이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직해법 1번이 안 되죠. 자, 얘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범인이 아닌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범인이 거짓말을 말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짓말을 말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늘과 지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영애가 범인이래요. 아니죠. 틀렸어요. 그럼 하늘이 거짓말한 거 맞죠? 해수가 범인이다. 해수 범인이 아니죠. 이것도 맞네요. 자, 지원은 범인이 아니다. 맞죠? 지우예요. 지우. 자, 효진과 하늘은 둘 다 범인이 아니래요. 근데 여기 범인이 있죠? 틀렸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말해야 되는데 지금 범인이 거짓말을 말해서 2명만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일단 3명이 됐으니까 안 되죠. 효진은 범인이 아니다. 맞죠? 나는 범인이 아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틀렸어요. 자, 하늘 해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보죠. 자, 하늘. 영애는 범인이 아니다. 맞죠? 해수는 범인이 아니다. 해수는 범인이죠. 그죠? 그래서 영애는 범인이 아니다. 이건 틀린 거죠. 왜냐? 영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고. 해수는 범인이다. 해수 맞죠? 자, 지원은 범인이 아니다. 그죠? 맞죠? 지원이 없잖아요. 효진과 하늘은 둘 다 범인이 아니래요. 자, 효진과 하늘 둘 다 범인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틀렸죠? 여기 하늘이 범인이잖아요. 틀렸다. 자, 효진은 범인이 아니다. 맞죠? 나는 범인이 아니래요. 맞죠? 자, 그러면 하늘과 해수가 거짓말했는지 봅시다. 하늘이 거짓말했고 해수가 거짓말했네요.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자, 또 의심이 또 치밀어 오르니까 지우와 지원을 봅시다. 자, 영애가 범인이다. 영애가 범인인가요? 아니죠. 근데 하늘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우, 지원이 지금 뭐예요? 범인인데 거짓말하는 게 하늘이야. 그러니까 일단 땡이죠. 무조건 안 됩니다. 자, 영애 해수를 넣어봅시다. 얘도. 자, 넣는 순간 영애는 범인이다라고 했어요. 맞죠? 해수는 범인이다. 맞네요. 그죠? 자, 지원은 범인이 아니래요. 맞죠? 그런데 영애는 뭐 해야 돼요? 범인의 대가 X여야 됩니다. 틀렸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얘도 한번 봅시다. 자, 2명이 거짓말을 말하고 있고요. 4명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거짓말을 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A, D를 한번 넣어볼까요? E가 범인이다. 이 범인 없어요. A가 범인이다. 맞죠? D가 범인이다. 맞아요. E가 범인인가요? 아니죠. B는 범인이 아니다. 맞죠? 왜냐면 범인이 아니잖아요. 나와 C는 범인이 아니래요. 그럼 F하고 C가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A가 X, D가 X. 요게 맞죠? 요게 뭐예요? 정답이 되겠네요. 자, A, E를 넣어볼까요? E가 범인이다. 맞는 순간 틀리죠. 왜냐면 얘는 X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자, B, C 넣어보겠습니다. 자, E가 범인이래요. 땡. B가 여기 안에 A, B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땡. B, D를 넣어볼게요. 자, E가 범인이다. 틀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X여야 되는데 없어. 안 된다 이거예요. CF도 마찬가지겠죠. E가 범인이다. 없어요. 그러니까 X가 되니까 틀렸습니다. 거의 5초 만에 답이 나오는 문제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봅시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보게 되면 2명은 거짓말을 말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하지 않은 사람은 진실을 말합니다. 그럼 A, B부터 넣어봅시다. 자, D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했죠. 그죠? C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보면은 D는
여기서 보면 A, B가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 A, B가 지금 뭐니까? 지금 여기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D가 거짓말을 했나요? 아니죠. A, B가 거짓말한 거니까 D가 거짓말한 거는 X가 됩니다. 자, A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어. 부정행위를 했죠? 틀렸습니다. 자, B가 부정행위를 했어. 맞죠? 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어. 맞죠? 자, C가 거짓말을 했대요. 그죠? C가 거짓말을 한 게 맞나요? 아니죠. C는 뭐예요? 참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게 3개죠. 그러니까 땡. 자, B, C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D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D가 여기서 어떻게 되죠? D가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땡. 그러니까 X가 되겠죠. 자, A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어. A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뭐죠? 지금 B, C가 부정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A는 부정행위를 한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틀렸죠. B가 뭐가 나와야 돼? X가 나와야 돼요. A는 뭐가 나와야 돼? O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땡. 자, C, D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D가 거짓말을 하고 있대요. 맞죠? D가 거짓말하고 있는 건 맞아요. A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죠. 맞고. 자, B가 부정행위를 했나요? 아니죠. 틀렸어요. 자, 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어. 부정행위를 했죠. 틀렸죠. C는 거짓말을 하고 있냐? C가 거짓말하고 있죠. 맞죠? 자, 그러면 C하고 D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C, D가 부정행위한 거 맞죠? 정답이 되겠죠? C를 한번 넣어볼까요? D가 거짓말하고 있어. D는 참말을 해요. 그러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이미 틀렸죠? A하고 C가 없으니까 땡. 이렇게 찾으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보면 명제추리가 있었잖아요. 명제추리를 잠깐 봤었죠. 이 원리를. 그리고 순서를 풀 때 어떻게 풀었어요? 첫 번째는 참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요 대입법으로 풀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거짓 잡아내는 건 되게 복잡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이 A 또는 B를 갖다 뭐 하는데 거기까지 가면 이미 시험에서는 시험 시간이 다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즉해법 1번, 2번과 즉해법 1번으로 풀이되지 않는 것도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명제추리 PQR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